네, 화요일 우리 곁을 지켜주는 분은요. 조기준 MBN골드 매니저입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반등이 절실한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이 반등이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좀 시장이 1%대로만 상승해줘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6조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매도를 해서 1,200 정도, 뭐 2,000억 정도 매도를 해서 뭐 순간적으로 매도하고 나간 거 아니냐라고 시장 했을 텐데 이제 오늘 다시 이제 2,000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개인들이 5,500 정도 팔았고요. 최근에 이제 개인 매도세가 조금 과한 편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오늘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도 매수를 했어요. 그동안 계속 팔았던 연기금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상승 요인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수 2,400선과 코스닥 700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2,400이 그냥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 지수가 빠지면 2,400을 짚고 올라가는 모양새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3대 악재, 환율, 그다음에 유가, 그다음에 또 고금리 이런 문제 악재가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리포트에서도 그렇고 산업 리포트에서도 그러면서 아마 차트상으로도 지지선을 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수급 상황은 또 하나는 중요한 건 개인들이 팔고 있는 매물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500선까지 박스권 잡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750선까지는 박스권으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매매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박스권에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또 승부수를 잘 띄워보셔야겠죠. 최근에 반도체 저점 매수 시기가 다가왔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서 반도체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일단 호재인지 악재인지가 궁금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반도체 지원법에 합의했다고 해요. 이러면은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걸지 이게 호재성 이슈일까요? 악재성 이슈로 다가올까요? 일단 반도체는 뭐 이제 대만, 한국, 일본, 한미일 이렇게 해서 뭐 사자 동맹인데 유럽도 이제 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도 이 참여를 하고 싶다는데 오자 동맹을 하자. 이제 뭐 그런 차원인데 일단 우리 사자 동맹에 의해서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EU 시장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시큰둥하지 않을까. 이게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의 그 SK 하이닉스라 마이크론이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장 증설을 할 만한 어떤 시장의 어떤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법안은 지원을 한다 그래도 거기서 EU에 가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나라나 업체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재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재료가 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소부장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는 건 어떨지 제가 또 최근에 기사를 본 게 반도체 계측 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들 오늘 파크 시스템스가 상승을 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더라고요. 증권가에서 최근에 또 반도체 저점 매수 시기가 다가온다고 슬슬 말하고 있는 시점이랑 합쳐서 본다면 이러한 소부장 기업들을 지금 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기법일까요? 저는 소부장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계측 장비는 조금은 이제 파크 시스템도 그렇고 오로 시스템도 그렇고 보면은 약간 멀티플이 높은 편입니다. 사실 매출액 대비 이제 계측을 하거나 저는 이제 반도체에 이제 검사 장비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인데 계측 장비는 이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계측을 하는 장비가 이제 정밀 계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정밀 계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멀티플이 좀 높고 매출액이 지금 늘어나고 파크 시스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도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수치로 보여주길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단발성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속성은 좀 없어 보이고 좀 조정 받으면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반도체 그 외의 반도체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PCB부터 시작해서 뭐 전공정, 후공정부터 시작해서 할 것 없이 다 사야 된다 생각하고요. 뭐 저는 최근에 이제 PSK, 뭐 AP 시스템, LX 세미콘 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사야 될 주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치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 3개 정도 되거든요. PSK, AP 시스템, LX 세미콘은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멀티플이 5 이하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지금 저는
PCB 업종도 되게 어, 좋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련 종목들 다 좋게 보고 계시지만 이 종목들 탁 집어드렸습니다. 한번 다음 주, 내일 주가 흐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는 거의 매일 또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빈살만의 새로운 투자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세계 최대 공항을 만든다고 합니다. 1,3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매일경제 기사 제목에도 활주로에 금치를 하냐라고 또 적었더라고요. 이 국내 기업들에게 투자 기회가 또 얼마나 오게 될지요? 저는 이제 그 항공 이제 일단은 그 도시를 키우고 항공 뭐 이렇게 신공항을 건설하고 이제 계획된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제 항공 관련해서 신공항 관련해서 이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예. 이제 앞으로 멀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그래서 기업들 이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종합 기술이 이제 올랐다가 나는데 이게 이제 해외 항공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 설계를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소형주다 보니까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항공주는 이제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 뭐 거기에다 까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항과 더불어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삼성물산은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설계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포함될지는 모르겠고 그 관련 주는 지금 찾다 보면 소형주들이 움직이는데 예. 단발성 이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계속적인 없어 보이고 이제 공항 관련해서 또 다른 업종이 나오게 텐데 그러면 그때 또 그걸 단타를 해야지 홀딩 관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처음 뉴스가 나온 단계여서 그러한 종목들을 지금 갖고 있다면 또 다른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또 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또 튀겠지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 그 관련해서 사실 신공항 관련주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네. 공항을 짓는 게 어떤 각국에서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짓는 거. 그쵸. 우리나라도 제주공항도 지을까 말까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식들은 사실은 부산에 이제 공항 짓는다고 그러는데 움직이는 주식은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그 동네에 부동산 들어있는 회사들. 예. 땅 있는 회사들만 올라가지 사실은 설계하거나 건설 회사는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공항 관련주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킹 살만이라고도 자막에 써주셨습니다. 이 킹 살만의 새로운 투자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얼마나 기회가 돌아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빈살만 말고도 국내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폴란드도 있죠. 마지막 이슈는 어제도 짚어드렸던 방산 이슈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폴란드에서 우리 방산업체 임원들이 만나서 무기 수출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폴란드에서 말 그대로 수주 잭팟을 터뜨렸었는데 이번에도 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방산주들이 이러한 추가 수주 확대로 인해서 주가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근데 이미 이제 뭐 재료 노출이 다 됐고 이제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식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주식은 신선해야지 많이 가는 건데 이거는 이미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재료도 사실 항공 우주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제 하락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반등이 나오겠지만 분명히 수주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고가 비었거든요. 많이 이제 뭐 우크라이나 지원하면서 무기고가 비었기 때문에 수주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아마도 그렇지만은 주가는 이미 뭐 선반영된 게 너무 많아서 아마 이제 작은 이제 태풍으로 되지 않을까. 조금만 또 신선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예. 괜찮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폴란드에서 K1, 뭐 K9 수주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선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헬기라든가 뭐 이런 다른 업종 종목들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 생각해 봅니다. 방산주는 그래도 숫자가 찍히는 실적이 나오는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산주는 숫자가 찍히고 있고 앞으로도 나오고 예. 추가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리스크한 게 뭐냐면 이제 연말을 됐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지금 현재 평화회담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관련주들은 희한하게 또 빠져요. 기대감에 예. 어떤 올라왔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숫자가 찍혀도 빠지기 때문에 약간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주식은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러시아가 예. 또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계속 간다 아니면
하락한다. 예측에 불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종목이다 생각합니다. 네. 재료로서는 신선함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매니저님이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던 디어유가 일주일 만에 지금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15% 넘게 수익권인데 꾸준하게 또 잘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6% 가깝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때 디어유가 젊은이들이 또 많이 쓰는 어플을 보유하는 기업이다라고 신선한 재료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보유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이게 이제 지금 이제 7천억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4만 주 정도 한 달경에 샀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어플을 보시면 이제 버블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 재료가 뭐가 있냐면 아까 그 우리 오늘 상승했던 화장품주부터 시작해서 중국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드로이드 버블 어플이 이제 오픈을 할 거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JYP와 SM이 대주주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JYP가 월드 투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JYP, SM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다음에 마마 월드라고 이제 그런 것도 시작하고요. 중국에서도 그러고 추가적인 재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유가 이제 1년 지나면서 우리 사주 오버행 이슈도 해소되고 있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보고서 키움에서 보고서 나왔던데 52,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만 원까지는 잡아드렸는데 저는 5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1.5% 샀습니다. 시총 700억짜리인데 1.5%고 이 업종은 좀 경쟁 회사가 가히 없습니다. 있더라도 이제 하이브의 자회사로 하나 있고요. 그래서 JYP와 SM이 공이 50% 이상 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5만 원은 아니더라도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까지는 홀딩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디어유 또 일주일 만에 15% 넘게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또 4만 원, 5만 원까지 목표 주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매니저님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빠르게 공략해서 우리의 포트를 또 프레시하게 지켜주실지 내일장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코넥이라는 종목입니다. 신선한 종목인 것 같아요, 매니저님. 사람들이 잘 모르죠. 신규 상장한 주식인데 이제 이게 뭐 하는데 이제 사실 게임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XR 관련 기기 출시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XR을 출시하는데 이제 반도체가 오늘 반도체 보고서에서 반도체가 하락하는데 XR이라는 게 우군이 이제 새로운 재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XR이 나오면 이제 그와 관련돼서 기기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XR 단말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와 관련된 제품, 프로그램,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게임 회사이기도 닌텐도 게임 개발을 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삼성에서 XR 관련해서 게임을 개발했던 회사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회사이기도 한데 여기가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프로그램 관련 공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방소에서 소방훈련을 할 때 이제 이 XR 기기를 쓰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또 군부대에서 이제 실제 훈련을 할 때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해 XR 관련 프로그램을 납품했던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엊그제도 이제 또 다른 이제 군 경찰 훈련 프로그램도 납품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XR 기기가 도입되면 가장 큰 수혜주가 이제 이 스코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뜨기는 합니다. 그래픽 만드는 회사보다는 이와 관련 레퍼런스가 있는 스코넥이 지금 이제 가장 우수해 보이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이 1,700억 정도 되고요. 과거에 상장했을 때 굉장히 고가에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4,000원 중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이제 14,000원에 매수를 해보신 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이제 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까지는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손절한다 그러면 13,000원 정도에서 손절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애플 관련한 새로운 수혜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스코넥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목표가 2만 원까지 저희가 홀딩 관점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저희가 시장 점검 쭉 해드렸고요. 이제는 코인스탑으로 넘어가서 종목별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